안녕하세요. 저는 아트벤처스 대표 문효은이고요. 이 아침에 오는 것도 놀라운데 이렇게 많이 계셔가지고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굿 인터넷 클럽이고 오늘 주제가 산업을 이롭게 하는 걸스 임팩트 언더넷인데 이 분에 대해서 이제 세 분의 이제 패널 토론하시는 분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분 한 분 소개를 지금부터 좀 이렇게 약간 회사 소개도 하면서 자기 소개를 좀 한번 먼저 한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드리면서 같이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같이 이렇게 질의응답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김희정 대표님부터 한번 소개하면서 회사 소개 및 자기 소개 이렇게 왜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일 하는지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아직 잠이 전 덜 깼어요. 아침에 딸아이가 5학년짜리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남편도 일찍 출근하고 회사가 멀어서 일찍 출근하고 아이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서 일어나야 돼 이제 전화하고 학교 가기 전에 꼭 문자는 보내지 잘까봐 지금 그러고 왔습니다. 저는 째까학어라고 하는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과 선생님을 연결하는 앱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람 김희정이고요. 저는 개발자도 아니고 뭐 UX나 UI를 디자인하는 사람도 아니고 인터넷 서비스를 해보던 사람도 사실은 아닌데요. 그냥 한 여성으로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아 결혼을 하고 이제 계속 직장 생활을 영위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를 키우는 일이 불편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제 삶에. 이렇게 좋은 일이 왜 이렇게 불편할까 하다가 마침 그때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미국에서 잘 되는 걸 보고 남의 집에 사람이 들어가고 혹은 내 집에 사람을 들인다는 게 그때 너무 놀라웠거든요. 지금은 어쩌면 되게 자연스러워요. 에어비앤비로 하는 것이. 그런데 왜 이렇게 SNS에 누구만 검색해도 이 지금 세 명 다 검색하면 쭉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 하나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믿을 만한 사람을 못 구할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째까각어는 처음에 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수요에 저의 필요에 의해서 창업을 했는데 하면서 놀라운 사실도 하나 알게 돼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엄마들은 발을 동동 구르잖아요. 아까도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130만 명의 국가공인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130만 명 중에 30만 명만 일을 하고 계세요. 100만 명이 장롱면허이거나 아니면 일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유치원 전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들이 일하고 있는 현업이 훨씬 더 열악하더라고요. 임신을 한 순간 유치원 선생님의 담임을 맡는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노동인 거예요. 그리고 임신을 해서 육아휴직을 가려고 했더니 원장님께서 내년에 또 졸업하는 호봉 낮은 젊고 이쁜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굳이 엄마 선생님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돌아갈 곳이 없어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하면 되지 똑같은 거예요. 애 학교 가고 난 9시 반이나 10시부터 애 학교 오기 전인 한 2, 3시까지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일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콜센터의 파트타임이나 마트의 캐셔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전문가이고 경험자인 이분들을 플랫폼으로 모셔야겠다 해서 우연치 않게 이렇게 수요에서 시작을 했지만 공급자의 일자리 문제도 이제 해결을 하고 있는 째까각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라스핏 네. 김민경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 맞춤형 속옷 사라스핏을 운영하고 있는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향이 약간 제가 불이익을 받거나 조금 도전적인 걸 해보고 싶은 성향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여성들이 그 나라는 이제 다양한 속옷을 되게 자유롭게 입는 문화를 보게 돼서 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제 속옷을 한 지 3년 조금 넘었는데 이제야 다양한 체형의 속옷을 어떻게 제작하고 유통할지 아는 감이 이제야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는 모든 지식과 노하우를 우리나라 여성들, 아시아 여성들이 조금 더 편하게 속옷을 어떻게 입혀드릴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속옷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라고 남자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남자 빤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성들은 속옷이 불편하면 하루 종일 되게 힘든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평균치가 아닌 다른 군에 속하는 분들은 속옷 자체를 찾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제조 브랜드들이 그 사이즈를 아예 만들질 않거든요. 근데 의외로 전 세계에는 다양한 사이즈의 제품들도 있고 우리랑 비슷한 다른 그 비슷한 체형의 여성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씩 해결을 하고 싶은 시작 동기부여로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걸스 인텍이라고 해서 여성 리더를 기르는 어떤 모임을 시작을 했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저는 이제 여자 임원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전 직장에. 그래서 왜 없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만나는 장 아니면 저희들이 그런 사람이 되게끔 어떤 과정을 창업을 포함한 다른 기업에서도 한번 누려보자, 생각해보자, 노력해보자라는 취지로 활동을 했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밀레니얼의 시사친구 듣동라의 홍상지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간지 신문 기자로 처음에 제 직업을 시작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이제 올해 9년 차 됐고요. 듣동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듣동라는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본격 시사교양 토크쇼, 팟캐스트를 기반으로 한 본격 시사교양 토크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듣동라에 합류를 해서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듣동라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밀레니얼 세대인 여성 3명 기자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자 10년 정도의 기자 생활을 다들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 사회부에 제일 오래 있었고 한 명 기자는 정치부에 오래 있었고 한 명 기자는 문화부에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취재 노하우를 바탕으로 좀 더 이제 우리 인터넷에 계속 뜨는 그런 인터넷 속보 같은 것들이 사실 계속 팔로우하기도 어렵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이런 시사의 좀 맥락을 짚어주고 좀 쉽고 대신 깊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콘텐츠를 지향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사 콘텐츠만 제공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궁금한 거,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궁금해하는 시사 뉴스부터 시작해서 커리어 인터뷰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까지 다양한 분야의 뉴스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그런 콘텐츠를 만든 데에는 저희가 여자 그리고 기자로서 10년 일하면서 겪은 많은 것들이 좀 농축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야기는 이따가 차차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듣동라가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죠? 네, 듣동라는 저희가 항상 방송할 때마다 공지사항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듣동라는 팟캐스트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라서요.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파티 그리고 아이폰 팟캐스트 등에서 플레이되고 있고요. 10위권 내에 지금 가끔 1위도 하고 있고 어쨌든 팟캐스트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뉴스레터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그리고 SNS, 인스타그램하고 트위터 계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홍보를 하자면은 검색창에 듣동라를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그동안 만들었던 다양한 콘텐츠들 어떤 게 있었는지 보실 수 있으니까 혹시 오늘 아예 듣동라가 초면이다 아시는 분은 한 번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희 어떤 콘텐츠 만들었는지 한 번씩 봐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듣동라 들으시면 아마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밀레니얼 세대들의 탑픽에 대한 얘기들을 3명의 유쾌한 그 기자와 여성분들이 되게 재밌게 이렇게 유익하게 진행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다시 그 세 분들에게 이제 각자 소개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 세 분들에게 동시 질문을 제가 먼저 이렇게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순서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니까는 사라스핏 대표님부터 우리 기자님 그리고 이제 김희정 대표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항상 제가 여성 모임을 이렇게 리드하면 이제 안으로든 밖으로든 이렇게 항상 나오는 게 이제 유리천장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많이 바뀌었지 않냐라는 질문도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이제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항상 나오는데
그 실제로 사업하시면서나 아니면 직장 경험에서 경험했던 어떤 유리천장에 대한 얘기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즘에 이제 여성 임팩트 펀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도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여전히 여성 창업가들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투자를 이렇게 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어떤 경험상에 있어서 유리천장에 대한 부분들 또 아니 나는 없다 이래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얘기들을 우리 김민경 대표님부터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리고 또 걸스인텍까지 또 진행을 하시니까 순서를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정확하게 말을 딱 논리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있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우선은 회사를 저는 이제 삼성을 한 10년 좀 안 되게 다니다 나왔는데 두 계열사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임원분들을 딱 한 분 봤어요. SDS 다닐 때. 그분도 경력으로 임원으로 아예 오셨기 때문에 오셨던 경험이 있었고 내부에서 이렇게 올라간 적이 제 경험상은 없어서 제가 삼성을 마지막에 나올 때도 나는 임원 못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나온 것도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한 끝발은 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임원이 되지 못할 거면 차라리 젊을 때 사업을 시작을 해서 더 뭔가 나만의 것을 이끌어 가자라는 게 결정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할 때는 우선은 저는 사업을 할 때라기보다 약간 투자 유치할 때 약간 그런 게 조금 벽이 있기는 한데 제 아이템이 너무 여성 중심화된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시작한 한 3년 전만 해도 잘 이해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아마 좀 모자란 게 있기는 하겠지만 이거를 조금 더 시장성으로 잠재성으로 이렇게 설득을 했어야 됐는데 우선은 여자 심사역 분들도 많이 없었었고 지금 많이 나오셨지만 있으시지만 그래도 몇 프로 안 될 것 같고요. 그 하우스에. 그 다음에 속옷 아이템 이해를 잘 못해서 이게 왜 필요성을 잘 어필을 못했던 게 유리천장과는 조금 다르지만 남녀 비율이 맞지 않아서 여성 대표로서 뭔가 이렇게 아이템 설명할 때 조금 힘들었던 게 있었고요. 아무래도 네트워크 차원에서 이렇게 좀 끼리끼리 뭔가 있는 게 있는데 뭐 학군도 있고 뭐 학벌도 있고 지역도 있고 막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또 나름의 또 언니 동생과 이런 여성들의 그 본딩하는 것도 있는데 또 워낙 여성 창업자들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약간 아쉬웠던 게 있는데 최근에는 저도 여기서 좀 이 스타트업에 있고 많이들 이제 훌륭하신 여자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시면서 많이들 만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유리천장이 있지만 그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수치로 표현을 하지는 못하지만 좀 느낌이 있는 것 같기는 했어요. 네. 네, 저는 사업을 해본 적은 없지만 직장 생활을 그래도 9년, 10년 정도 했으니까 느끼게 되는 거는 기자들이 주니어 연차 때는 여자 기자들이 정말 많아요. 요새는 정말 신입 공채 들어오는 거 보면은 여성들의 비율이 더 높을 정도로 기자들이 여자 기자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여전히 위를 쳐다보면은 다 남자 선배들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여자 선배들이 정말 잘 나가 정말 잘 하던 여자 선배들도 결혼을 하고 또 출산을 하면은 어쩔 수 없게 뭔가 조금 덜 어려운, 조금 더 내가 가정을 돌볼 수 있는 부서를 선택하시게 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 구조의 여러 문제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위에 계시는 남자 선배들이 종종 이제 저한테 하는 뭐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빠은 농담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좀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직업으로? 뭐 그런 생각을 할 때 되게 한계를 느끼고 그럴 때 정말 내 롤모델은 어디에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 좀 앞이 안 그려질 때가 많아요. 그런 암담함을 느낄 때가 많아서 이런 것이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유리천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듣동나를 하면서도 그런 것과 계속 좀 네, 계속 저희를
어쨌든 남자 상사거든요. 저희를 이제 저희 팀에 있는 팀장도 남자 상사거든요. 저희 여자 세자가 만들고 있는 콘텐츠임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 저희의 콘텐츠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좀 끊임없이 저는 유리천장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유리천장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 인터뷰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봤는데요. 사실 그 얘기를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터넷 네이버 메인에 한번 제 그 기사가 뜬 적이 있었는데 다른 기사와 달리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린 거예요. 왜 그랬더니 다 남자분들이 네, 부정적인. 사실 82년생 김지영도 우리나라를 반으로 갈라놓는 상황까지 만들었고, 저는 사실 이런 걸 왜 자꾸 우리가 수면 위에서 얘기를 하나를 생각해 보면 힘들었어를 말해서 편을 가르기보다는 아 너희도 힘들었겠구나 정도로 남자분들 한번 들어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있고, 저보다 조금 젊은 여자 후배들은 아 우리 선배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그런 취지 정도로만 가볍게 사실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97년부터 직장 생활했어요. 되게 옛날이죠. 그때만 해도 군필자가 조금 더 승진을 빨리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들 살았으니까. 화장품 회사에 입사를 했고 3년 동안 제가 메인 브랜드의 브랜드 매니저를 맡았고 맨날 칭찬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난 화장품이 좋아서 대학교부터 준비를 해서 거길 갔으니까. 근데 이제 같이 온 남자 동기가 있었는데 제 기준에서는 그냥 맨날 술 먹고 담배 피러 다녔었어요. 그런데 3년째 될 때 저는 승진 후보가 당연히 아니었어요. 호봉이 낮아서. 그런데 제 동기는 대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 되게 부당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저는 그래서 외국계, 미국계 회사로 옮겼어요. 거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만인데도 전혀 그런 게 없었고 여자 사장님이었고 글로벌의 다 헤드는 다 여자분이었고 이제 그래서 너무 좋았죠. 재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직장도 이제 국내 제조업이었어요. 거기를 갔는데 저는 구체적인 사례가 되게 많아요. 또 역시 저도 되게 밤낮 없이 새벽 3시까지 일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항상 보고를 하면 이제 임원분들이랑 회장님한테 항상 칭찬받는 팀장이었어요. 그래서 저 팀장이 보고하면 다 잘 되니까 옆에 부서가 다 저한테 갖고 올 정도로 제가 생각해도 잘했어요. 근데 저랑 같이 보고하는 다른 남자 팀장님들은 맨날 혼나셨어요. 그냥 그걸 어떻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팀이 통합될 일이 생겼는데, 그분이 팀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따졌어요. 그냥 평소에 제가 항상 뭐가 조금 더 부족하다고 피드백을 받았거나 제가 조금 더 어떻다라는 피드백을 받았거나 아니면 볼륨에 있어서도 제가 매출이 이분들이 10배가 넘는 브랜드를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모든 회사의 직원분들이 관전 포인트라고 했대요. 누가 팀장이 될까? 우리 회사가 여성 친화 1호 기업이고 되게 그런 회사인데 과연 저 의사결정에서 임원진은 무슨 결정을 할까? 굉장히 여자분이 많은 회사였거든요. 근데 역시 이제 그분이 됐고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사실 퇴사를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그분들도 항변이 있어요. 자, 아까 그 남자분은 난 군대 갔다 와서 3년 동안 했다는 거죠. 사실 지나고 보니까 군대라는 그 조직에서 분명히 배우는 리더십이 있더라고요. 조직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인정해 주는 거에 대해서 그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이해하고 싶어요, 서로를. 그래서 그랬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팀장님이 됐잖아요. 사실 이분도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근데 본인이 저보다 한 5살 더 많으시거든요. 이제 국내 문화에서 나이 어린 여자 팀장과 일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 저도 이해해요. 그래서 그분도 아마 제가 팀장이 됐다면 나갔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저는 그분한테 개인적 감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이나 문화가 이제 그런 상황을 대치적으로 만든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관전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도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되게 안타깝구나인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각각 사례들이 굉장히 공감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들을 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이해가 돼가지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여성에 대한 아마 이제 카테고리로 이렇게 이제 굿 인터넷 클럽에서 이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질문들을 사전에 많이 주셨어요, 저희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저희가 아침에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돈만 벌지 말고 좀 사회적으로 많은 생각도 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질문지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막 그렇게 나눴거든요. 그러면 아예 그렇게 질문을 이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군대나 뭐 여러 가지 여성, 남성이 자라온 환경에 어쨌든 간에 생물학적이든 사회적인 차이가 있다, 우리한테. 그런 차이에서 나는 오히려 여성적인 그런 그 사회적인 이 자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이런 장점들이 직장 생활 할 때도 말씀해줬지만 이제 사업할 때도 도움이 되더라라는 그런 얘기들을 한번, 그러니까 먼저 우리 김희정 째까가거 대표님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한번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대라는 걸 안 갔다 왔지만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 막 그러잖아요. 남자분들 군대 갔다 와서 사람 된다고. 저도 상상을 한번 해봐요. 정말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생사를 같이 하는 그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분명히 거기서 배우는 게 저는 조직 생활을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돼요. 처음에 제가 그 회사 뛰쳐나왔을 때만 해도 군대 갔다 온 게 화장품 만드는데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걸 어드밴티지를 주지? 라고 정말 저도 나를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해를 하게 돼요. 그게 어떤 순간이냐면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였던 것 같아요. 저는 혹시 저를 찾아보시면 제가 육아휴직이라는 게 어떻게 그 사람의 업무 스킬에 소프트 스킬에 도움이 되는가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저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셔서 느꼈겠지만 저는 평생을 제 잘난 맛에 살았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는 일을 그거밖에 못하니? 일을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항상 최연소 승진에다가 정말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 제가 리더가 된 순간 굉장히 많이 부러져요. 제가 첫 팀장이 된 날 직원이 한 명 그만뒀어요. 나랑은 일 못한다고. 되게 많은 상징을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 플레이어로서는 되게 어땠을지 몰랐으나 팀 리더로서는 별로였던 거죠. 그랬던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저는 조금 그때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육아휴직이라는 게 군대를 갔다 온 것처럼 어떤 상황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됐지만 그 이후에 사람은 그 전과 굉장히 달라진다는 걸 제가 경험을 해요. 내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 아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거든요. 길바닥에 누워서 떼를 부르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 아이를 엄마가 다루는 스킬이라든지,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회사에 3개년 5개년 세우는 것보다 우리 가족의 3개년 5개년 세우는 거가 더 치밀해지고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저는 스킬업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저는 다 아이를 낳진 않으셨겠지만 저는 아이를 키워보면서 확실히 엄마라는 그 역할이 분명히 조직 생활을 하고 팀을 리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엄마가 아니라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점인데, 보통이라는 건 아니죠. 여자가 되면, 여자로서 뭔가 이게 맛있어라고 할 때 남자의 말투와 여자의 말투가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소프트 말투를 했을 때 조금 더 유연하게, 가볍게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사람이 어떤 회의나 일을 할 때 소통에 있어서 여자로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저 또한 두 가지 다 경험을 했는데, 제가 어떨 땐 되게 강하게 얘기하고 어떨 땐 되게 친근한 언니처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같은 상황에서도 이 말투와 이 말투에 따라서 관계가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여자들이 조금 더 회사를 다닐 때 소통을 할 때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아닌 분들도 계세요. 예, 제가 일반적으로 여자이기 때문은 아니지만 여자로서 그 점을 활용을 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이런 걸 활용해서 애교를 부린다던가 뭔가 남성 선배들한테 이렇게 뭔가 기교를 부리는 거는 저는 반대는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여성 아이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자를 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속옷 브랜드를 보면 대부분이 남자 대표님이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다 사업성으로 접근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지금 제가 풀려고 하는 문제점이 계속 발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직접 입어보고 고객님들을 직접 만나서 같이 이렇게 벗은 상태에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문제점을 얘기를 하면서 저는 실예를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여자이지만 다른 나라의 잘된 점과 공학적인 거를 같이 겸비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성들한테 진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점이 여성으로서 장점인 것 같고, 그렇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성 분야에 있어서 아직도 개발되지 못하고 낙후된 분야가 많이 있을 거다. 사업적으로 봤어도 이런 분야를 더 좋게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가 많을 거다.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좋은 군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네, 사라스핏은 제가 처음 초창기부터 계속 봐온 건데 정말 그 어찌 보면 그 당시는 스타트업도 이렇게 막 이렇게처럼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 여성 창업가도 정말 많지 않았을 때 항상 모든 모임에 본인이 사업을 하는 속옷을 들고 와가지고 너무나 유쾌하고 그러면서도 엄청 이렇게 비전을 지금은 오늘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니까 그런데 유쾌하면서도 너무나 당당하게 많은 분들의 중심에 서서 항상 사업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주변에 다 모여서 또 다 설명 듣고 입어보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모습들을 굉장히 그 진취적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뭐 여생리대의 어떤 사업 아이템들 이런 게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라스핏을 보면 여성이라는 어떤 특화된 그리고 여성 소비자에게 이 부분에 거의 선구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정말 그 계속적으로 저는 이제 응원하는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그거가 이제 아마 이끌어낸 또 리더분의 특징과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 들어간 사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 제가 자랑 좀 하라고 했더니 더 못해가지고 좀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기자님. 네,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되게 양면적인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여성하고 남성하고 다른 기질이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게 너무너무 싫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저는 생물학적 기질은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각 성별마다 요구받아온 특질들이 있었고 그런 사회적 기질들이 뭔가 여성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 남성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나누게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구분을 한계 짓는 게 참 저한테 되게 불편했어요. 지금도 살짝 그렇긴 해요. 왜냐면 그게 더 여성의 다양한 분야의 진출을 막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잠깐 기자 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주니어 때 잘 나가던 여자 선배들 결혼 출산 이후에 다 좀 이렇게 편한 부서는 아니지만 좀 그래도 같이 좀 병행할 수 있는 부서로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은 애초에 이건 너무 고리타분한 이야기긴 하지만 바깥일은 남자가 하고 여자는 바깥일을 하더라도 뭔가 가정과 육아에 있어서는 여자에게 아무래도 더 부과되는 그런 사회 구조의 현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더 이상 이렇게 역할을 구분짓고 싶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듣동나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었답니다. 한 200분 정도 오셨는데 그때 이제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님이 나오셨었어요. 근데 저는 교수님이 해줬던 이야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여자의 일생은 쉽지 않았지만 나는 여자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뭐였냐면은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더 불편하고 더 모순된 것 같은 우리 사회 체제의 여러 모습들이 더 잘 보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뭔가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가해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법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20년 동안 연구를 하시면서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20년 동안 이 분야에 투신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뭔가 여성의 특별한 생물학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지금의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지점의 농담들은 되게 불쾌할 수 있는데 누군가한테는 그런 것들을 나는 안 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 계신 뭐 사라스핏이나 째까하고도 다 그런 데서 그런 불편함에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 듣동나를 하면서 제일 유념하는 게 누구에게도 불편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시사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사실 팟캐스트에 정말 다양한 시사 콘텐츠가 있는데 정말 잘 만드는 시사 콘텐츠가 많은데 저희 독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좋은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가끔 그렇게 하는 농담들, 그 패널들이 하는 농담들이나 이야기나 언행에서 묘한 그런 여성 혐오 같은 발언들이 느껴지고 그런 발언들이 좀 불편해가지고 듣동나를 들어요라는 이야기를 해주실 때가 많아서 그때 되게 기분이 좋고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나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내가 더 감수성 있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듣동나를 또 할 수 있고 듣동나를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갑자기 질문한 제가 막 고개를 숙이는 실제로 제가 다음 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직원도 되게 많고 다음에서 한 10년 정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대 교수를 했었어요. 리더십 개발원 교수를 이제 지난해까지 했었는데 6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그때 타픽이 제가 여성 리더십 이제 이런 강의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 기자님이 했던 거랑 똑같은 고민을 한 거예요. 리더십이 리더십이지 굳이 우리가 또 이 캠퍼스의 특성상 이런 거를 해야 되나라는 걸로 해서 제가 이제 많이 자주 찾아보면서 정말 차이가 있을까 아니면 어떤 그동안의 차별은 인정을 하겠는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자료를 역설적으로 과거의 경험과 함께 문헌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도 많이 얘기를 했던 토픽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차별이 있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느껴지는 차이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그 차이가 놀랍게도 해결된 곳도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차별을 그대로 안고 있는 공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어떤 조직군은 보면은 정말 이거 영화인가 뭐 이런 얘기처럼 20년 전, 30년 전에 그런 차별이 존재하는 곳들도 있고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곳이 너무나 촌스러운 곳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30년이 공존하는 것 같다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다원화된 사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문제들이 보이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를 이제 사업적인 측면 아니면 다른 또 세대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로 다른 부분에서 보여졌을 때 그래서 밀레니얼이라는 세대도 마찬가지인 거고 또 글로벌이라는 이슈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들을 이렇게 더 보면서 문제들이 좀 이렇게 차별이 안 나오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하나의 이제 비즈니스적인 어떤 아이템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의 이제 좀 이렇게 있잖아요. 현재 중간에 일단 사업 얘기를 너무 적게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본인의 사업에 대한 먼저 좀 있잖아요. 꿈 같은 것도 한번 이건 전혀 다른 질문인데. 큰 비전 뭐 아니면은 어떤 본인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준비된 질문이 전혀 아니어가지고 낯선 이게 질문에 없는 질문과 좀 다르긴 한데 그냥 그런 마이크 잡고 있는 듣동나는 앞으로는 진짜 좀 이렇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좀 한번 먼저 이제 본인이 이렇게 여성이라는 부분과 좀 이렇게 넘어서면서 이제 본인의 일과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한 한번 어떤 좀 스케일을 좀 한번 포부를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신 다음에 다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는 아까부터 잡고 있었는데요. 네. 어렵네요. 근데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저희가 지난 7월에 오프라인 모임을 새로 시작했어요. 소셜클럽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저희 첫 주제가 책을 두고 이제 북클럽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야기 나눴던 책이 왜 여성의 결정은 의심받을까라는 책이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18분을 초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빌린 장소에 의자가 18개밖에 없어가지고 18분을 초대를 했는데 정말 다양한 분이
계셨어요. 정말 어디 정말 작은 기업의 대표를 하시는 분도 있었고 선생님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뭐 마케터, 뭐 엔지니어, 뭐 디자이너, 개발자 정말 다양한 직군의 여성분들이 오셨어요. 법조계에 계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여성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재밌었던 게 그 사이에서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엄청 깔깔 수다 떨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여성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내는데 그게 굳이 다른 직종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고 통하는 지점들이 있고 그리고 그 통하는 지점들 사이에서 서로의 노하우도 좀 공유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모임 자체를 하고 나니까 저는 굉장히 저한테 임파워링이 많이 됐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동안 저는 이제 되게 뭐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왠지 회사에 롤모델 없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저 혼자 되게 고군분투하고 있고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나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뭐 정말 저 다양한 직종에 있는 분야의 분들도 다들 뭔가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각자의 업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분들이었구나.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되게 마음이 뭉클해지고 좀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다양한 뭔가 느슨한 연대가 우리끼리 생기면서.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모임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이런 네트워크를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듣동나를 통해서 거대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이미 뭐 헤이조이스나 뭐 빌라 선샤인 같은 데서 여성들의 커뮤니티 사업 정말 활발히 하고 있고 너무너무 존경하는 기업들인데 그런 여성들의 네트워크가 지금까지 너무 안 이루어졌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사느라 당장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성 네트워크를 좀 더 활발히 만들고 이 듣동라의 거대 커뮤니티, 듣동라를 중심으로 한 거대 커뮤니티 그 안에서는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거대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되게 다양한 네트워크를 해보고 싶은 게 저의 목표이고 예, 그 일을 좀 장기 목표로 해서 계속 달려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꿈을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은 제가 속옷을 B2C만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B2B까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속옷 판을 바꾸고 싶은 게 있어요. 그 판이 뭐냐면 더 저렴한 속옷을, 더 다양한 속옷을 아시아의 모든 여성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우선 속옷 자체가 많아야 되고요. 그 많은 속옷을 어떻게 소싱할 수 있고 유통할 수 있는지를 지금 디벨롭하고 제가 영어도 못하면서 영어를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라스피뿐만이 아니라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사라스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개인 디자이너 쇼핑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한 쇼핑몰들이 제가 이제 본 트렌드는 우리 온라인 쇼핑 의류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지그재그 브랜드 에이블리 같은 거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제 곧 속옷도 그렇게 될 시기가 오게 되거든요. 유통 구조상. 그러면 그러한 쇼핑몰들을 한데 모아놓고 저희가 그러한 쇼핑몰들을 조금 더 인큐베이팅해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장이 되고 싶은 게 있고요. 가장 포인트는 저희가 시작했던 그 이유가 여성들의 체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는 속옷을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온라인에서 지금까지는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많이 테스트를 했고요. 그거를 온라인으로 계속 고도화시키면서 많은 여성분들이 저희 플랫폼에 오면 다양한 속옷들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가성비 좋은 속옷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큰 꿈이고 그 과정에서 많이 시행착오를 했었어요.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나는데 제조를 했었어요. 우선은. 그래서 저가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오셔서 상담을 하면 정말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을 만족시키고 싶어서 되게 맞춤 속옷이라는 것까지 제조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조가 어렵고 제조를 소량으로 하게 되면 이윤이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반면에 이러한 속옷들이 아직까지 도매에서 도매에서 많이 있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제가 MD 출신이 아니어서 유통 구조를 몰랐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소싱을 하고 플랫폼에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는지를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오프라인을 하다가 접었지만 다시 오프라인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속옷이란 아이템이 여성분들이 꼭 와서 한 번쯤은 입고 싶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좀 유동 인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오프라인을 열고 싶고 그게 전국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지역이 활발하게 되면 부동산 가치로서도 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플랫폼과 판을 바꾸고 이러한 과정을 해보고 싶다는 게 저의 꿈입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저희 직원이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그 사회 변화는 강자가 바꾸는 것 같지만 사실 사회 변화는 약자가 바꾼대요. 왜냐하면 강자는 가진 걸 지키려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내가 약자였기 때문에 문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되게 명확해요. 제 딸이 제 위치가 됐을 때 저처럼 아이 키우는 게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예요. 그러려니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행보들이 하나하나씩 나오는 건데 우선은 내가 필요할 때 믿을 수 있는 선생님을 좀 아이돌본 선생님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을 만들었고 그렇게 까다롭게 선생님을 검증하려니까 돈을 많이 줘야겠더라고요. 선생님들한테. 엄마들의 기대가 엄청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그 높은 기준을 요구하면서 돈은 조금 주고 싶어하는 놀부심 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공급자도 엄마고 또 누군가한테 소중한 가족이고 그리고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동의 가치, 특히 육아의 가치를 조금 더 높여야겠다. 그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요즘 또 최근에 또 생각하게 된 건데 메르켈 총리 이후에 독일에서는 그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남자도 총리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묻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남성 총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유치원에 남자 선생님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근데 유치원의 노동이 엄청 힘들어요. 왜 남자 선생님이 없을까? 저는 법으로 여성의 일자리를 몇 % 이상 보장해달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그것보다도 유치원이나 보육 현장에서 남자 선생님들의 일자리가 과반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그래야 아이들이 아이를 돌보는 일을 엄마도 하고 아빠도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야. 나도 남자지만 내가 나중에 우리 아이를 봐야 돼. 저는 거기서 시작한다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육아 노동이라는 거에 대한 가치와 어떤 그런 개념에 대해서 독일이 총리 그거 하는데 10년을 걸렸다면 우리도 지금부터 하면 저희 딸 때쯤에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보이스를 지금 계속 내려고 하고 있고 또 오프라인 저도 되게 중요해요. 또 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천만 영화를 극장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 당연한 것 같은 천만 영화를 본다는 게 육아 과정에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화를 보기 위해서 아이를 누군가한테 부탁하면서 맡겨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이런 부분도 어쩌면 여러분들은 영화 본다는 거 하나가 뭐 인생 사는데 그렇게 중요한가 영화 좀 안 보면 되지 하지만 그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거든요. 저희 째까하고 후기에 무슨 글이 올라오냐면 부부가 처음으로 식지 않은 저녁을 먹었대요. 선생님이 오셔서. 식지 않은 저녁이 또 어떤 의미인지 또 여러분들이 또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요번에 롯데 잠실에 공간을 오픈을 해요. 키즈 카페 가면 또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 놀 공간이 없으니까 엄마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키즈 카페 갑니다. 거기 가면 엄마 아빠들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너무 심심하고 그것도 무슨 그 고역입니까? 그래서 째까하고 선생님들이 공간으로 가서 엄마 아빠가 좀 숨 쉬고 쇼핑도 좀 하고 문화생활도 좀 하고 서점도 가고 이제 요거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공급하시는 우리 육아 선생님들의 가치와 이 육아에 관련된 시선을 좀 많이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유치원 얘기 참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그 보통 여성 임원이나 여성 이사회 뭐 아니면은 이런 세대 간의 다양성에 대한 어떤 할당 뭐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지만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까지도 얘기했지만 유치원 선생님은 정말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중요한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그 신선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렇게 실제로는 질문지가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냥 마무리할 때 이제 한번 그냥 이렇게 드리는 걸로 하고 혹시 계시는 분 중에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뭐 이분에게 저분에게 이렇게 혹시 있으시면 저는 오랫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IT 쪽에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인터넷 쪽에 계속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큰 조직에선 다음에서 한 10년 있었고, 다음 이제 CO 부사장 하면서 다음 세대 재단 대표나 아니면 자회사 대표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대 교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대 교수하면서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창업을 하면서 아트벤처스라는 이제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이대 교수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공부를 좀 커리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석사까지는 있는데 박사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리더십 박사를 해서 여성 리더십의 전문가가 될까. 왜냐면 약간 경쟁력이 있겠더라고요. 그 커리어가. 그래가지고 그걸로 할까 아니면은 이 100세 시대에 좀 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을 할까 그래서 한예종 예술경영학과 석사를 갔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석사 수료를 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그리고 왜냐면은 자꾸 교수 채용인 줄 아냐고, 여기가. 그래서 내가 석사다. 그래서 저는 꼭 석사를 들어가야 된다. 얼럼나이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예종 그 다니면서 이제 아트라는 영역에 대해서 그 취미가 생겼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인터넷이라는 사업이 대중적이면서도 많은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비즈니스도 되고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서 아트라는 게 그렇게 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아트가 좀 대중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나도 비즈니스가 되면 좋겠다라는 이제 부분으로 해서 아트벤처스라는 이제 회사를 하면서 뭐 아트토이컬처 뭐 아니면 라브 뭐 이런 식으로 아트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역을 지금도 잡초처럼 막 개척해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뭐 글로벌로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제 막 이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진행하는 중이고요. 그것과 별도로 또 저도 이제 인터넷 이 굿 인터넷 클럽처럼 한 7년 동안 매달 이렇게 여성 창업가, 남성 창업가 만나가지고 모임도 진행하고 또 여기 모셨던 분들이 다 여기에 계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친숙하게 업도 잘 이해를 하고 네트워킹도 잘 되고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갑자기 새벽에 모더레이터를 하라고 그래서 질문지까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제로 여기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어서 정말 여기 있는 분들도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트워킹 해 주시면서 좀 많이 이렇게 정말 성장할 수 있게끔 끈끈한 좀 토대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갑자기 얘기해달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가장 질문지 없는 부분을 질문해 주셔가지고 일단은 저에 대한 이제 소개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또 이제 제가 아닌 또 다른 부분에게 질문하실 게 있으세요? 그러면은 침묵을 우리는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뭐 10분이나 20분 정도 더 명함 교환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갖는 걸로 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여성 리더가 되기 위한 또 여성의 어떤 그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는 그런 걸스 임팩트 언더넷이라는 이제 토픽에서 아까 이제 그런 이 선순환 그런 어떤 이제 더 많은 그런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진출 또는 비즈니스 생태계에 그리고 CEO가 특정 여성의 직군이 몰려 있는 거를 다 극복할 수 있게끔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리더십이 이렇게 표출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선순환에 대한 한번 이런 게 좀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아까 째까가고 대표님 너무나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제가 지금 감동받고 있는데 거기에 이어서 우리 째까가고 대표님부터 이쪽에서 이렇게 쫙 돌아가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유치원 사례처럼
보여지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저께 블랙머니를 보면서 옛날이지만 그 검사분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물론 공부도 못했지만 거기 가라 그러면 저렇게는 일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그 문화 그리고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직 생활하면서 다 여자가 더 많았어요. 제가 여자가 더 편하니까. 되게 그래요, 사실. 남성분들이 남성 새벽 3시에 전화하기가 편한 것처럼 저도 솔직히 여자 팀원이 더 편하더라고요. 계속 그런 것들이 자꾸 모여지면서 아, 저렇게 여자 팀장도 될 수 있고 여자랑도 이렇게 같이 회의하고 일하고 하는 게 불편하지 않고 남자 같은 동성이면 의견을 내가 편하게 말하는데 다른 성이면 아, 의견을 내가 돌려 말해야 되나? 좀 어렵다? 이거가 아니라 거기 그런 데서는 성이라는 딱지를 다 떼고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그렇게 일하는 문화가 자꾸 형성이 되면 우리가 지금 처음이라 이런 주제로 여성 그쵸 남성 안 하잖아요. 저도 이 주제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사실 사실 섭외 받았을 때만 해도 이런 주제인지 몰랐어요. 그냥 째까하고 사업 설명하는 줄 알고 왔는데 질문지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되게 멘붕이었던 거죠. 나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사업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보여지고 아침조차안해도 여자들이 나올 수 있고 이제 그런 걸 계속 보여지면 다음 세대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질문 빼고 다 생각했는데 어젯밤에 이거 왠지 협회에서 알고 싶은 질문이니까 되게 어려운 주제여가지고 어제 막 계속 생각을 하다가 우선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라고 해봤자 이제 대학생인데 조금 도전하는 게 조금은 더 쉬운 접근을 할 수 있는 대학교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약간 저의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긴 하지만 여성분들이 약간 안정적인 걸 원하시는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대신에 저희가 이제 이런 아까 얘기했던 뭐 사업이든 뭐 리더든 이런 게 되려면 하나는 뚫어야 된다는 도전이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도전을 해야 하는 무언가를 액션을 할 수 있는 뭐 동아리든 창업 뭐죠 그 경진대회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대학교 때부터 많이 있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고 정부에서도 그런 지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저는 아직 겪지 못했지만 저희 직원분들도 보면 그 아기 때문에 그 육아휴직과 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공백이 은근히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작은 기업들은 한 분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뭐 3, 4개월을 나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한 분을 더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 되게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작은 기업에 정부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주게 되면 우리 여성분들이 경력 단절이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질문지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여자분들이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역량을 지속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 같은 작은 기업에서도 모든 여자지만 그래도 우선은 사업이 운영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인재를 계속 지속적으로 서포팅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질문이. 저는 사실 제가 기업의 선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워가지고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제가 어떤 회사의 대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제가 TV에서 보고 뭐 기사에서 보고 봤던 대부분의 기업의 대표들이 다 남자분들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어렸을 때
내가 여자 대표가 될 수 있을까? 아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까 그 메르켈 총리 사례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성 대표님들이 정말 롤모델로서 딱 서서 계시는 것들을 보면은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오래 버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제 업계의 롤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 대신 듣동나를 하면서 되게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여자분들을 많이 인터뷰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의 하나하나가 저희 롤모델로 쌓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여성 대표들을 롤모델로 삼게 되냐면은 본인의 선택이나 본인의 그런 영향력이 되게 내 뒤에 올 후배나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일을 해오고 버텨오고 계신 분들이 저한테 항상 롤모델이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방송에 우주 물리학자 황정아 박사님이라고 나오신 적이 있는데, 그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내 삶은 버티기의 연속이었고 나는 지금도 버티고 있다. 하지만은 나의 지금 이 버티는 이 시간들이 뒤에 올 후배들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은 나는 얼마든지 버틸 준비가 돼 있고, 그게 내 딸에게도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충분히 난 그걸 버틸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눈물을 좀 흘리셨고 저희 다 같이 그때 울었었거든요. 저는 이런 롤모델이 정말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롤모델을 보면서 저도 꿈을 더 키울 수 있고 저 뒤에 있는 후배들도 그런 저의 모습과 다른 이런 대표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꿈을 꿀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추상적이었죠? 네. 네네. 아마 그 취지가 바로 이 산업을 이롭게 하면서도 그 비즈니스를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는 또 대표님들, 두 대표님을 같이 이렇게 모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터넷 기업협회에서 이렇게 걸스 임팩트 언더넷이라는 토픽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가 실제로 뭐 인터넷이라는 그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이 토픽에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이렇게 새벽에 조차 모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재조명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저도 이 시간을 같이 보냈고요. 그 향후 진짜 이제 격변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진짜 이 모든 이슈들이 한꺼번에 동시공존으로 다 쏟아지고 있는, 그게 어떤 젠더의 문제, 세대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쏟아지는 거가 그냥 어찌 보면은 산업, 비즈니스, 개인에게까지 다 이렇게 응축돼서 나타나고 있는 이 문제들이 사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쏟아지고, 그리고 그 개개인이 혼자 풀기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서로가 그거를 경쟁해서 누구를 막 제끼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정말 바르게 네트워킹하고 그리고 좀 더 선한 영향력으로 서로가 돕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점에서 이 이제 걸스 임팩트라는 그런 또 하나의 토픽이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더 생각해 보게 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같이 함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아침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그 좋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께 모두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임기업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